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이에요.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과목별 공부 꿀팁을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한 영상에 전 과목을 다 넣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말할 게 많은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상당 한 과목씩 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이나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일반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법만 제대로 습득하게 되면은 어떤 선생님을 듣든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 공부는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 바탕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개념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파트와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문제풀이입니다. 우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하는 파트는 정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외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계산이 좀 더 복잡한 부분이 나왔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트에서 흔들리게 되면 모두가 맞추는 문제를 혼자만 틀리게 되고 시간도 부족해져서 화학 문제도 끝까지 풀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문제풀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대입을 해야 하는지 그걸 빠르게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걸 만들어주는 게 반복적인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공식이 쓰이게 되고 왜 꼭 이런 상황에서 이 공식이 쓰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당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그 공식을 적합하게 써내서 잘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낼 수가 있게 돼요. 개념들이나 또 문제풀이법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쌓여서 실수를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은 특히나 기본적인 문제들의 유형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화학에 소질이 없다고 해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아예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것도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 때 김준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했는데 저는 끝까지 커리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이 잘 판단을 해서 커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개념도 잘 잡혀있지도 않는데 남들이 파이널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해서 본인도 꼭 그 파이널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에게 더 심각한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제 피트 공부를 초시 때 하면서도 그랬고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론, 크리티컬 포인트, 코드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기출 변형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을 했고 코드를 위주로 엄청나게 반복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코드 넘버가 끝날 때쯤에 학원 자체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시점부터는 이 시간만을 이용해서 화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푸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몇몇 문제들만 학원에서 나눠준 그 오답 노트에 문제를 적고 틀린 이유를 적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까먹었던 개념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곳에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법을 터득을 하면 어떤 선생님을 듣던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시 때는 조대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고
제시 때는 김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조대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정통적인 풀이와 또 개념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 화학 범위를 약간 넘어가는 범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통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혼자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팁을 터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됐고 화학 점수는 잘 맞게 되었지만 다른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김준 선생님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하나 풀면서 알아냈던 그런 팁들을 이론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명해 주실 때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는 꿀팁인 줄 알았는데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있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학 공부가 어렵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꿀팁들 빠른 풀이만 찾아서 공부하게 되다 보면 이 빠른 풀이가 왜 이렇게 풀리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거 자체만을 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돼도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풀어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스스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 이후에 풀이를 전부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풀이와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부 다 해설을 들어야 하고 풀이 방법도 함께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풀이보다 쉽게 풀 수 있거나 또 시간이 훨씬 덜 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암기를 해서라도 자신의 풀이로 소화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문제를 풀 때 여유 있게 화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기화학입니다.